SNL 코리아의 MZ오피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회사 내 MZ세대의 특징을 현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풍자해서 매회 많은 짤을 만들어내는 그런 코너죠. 조직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그래서 굳이 회사나 조직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이유도 느끼지 않고 업무와 사생활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MZ세대가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그런 우려의 여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MZ세대와 굉장히 비슷한 세대가 옆나라 일본에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유토리 세대, 그리고 사토리 세대입니다. 일본 후지 테레비의 한 쇼인 혼마테카 TV의 한 장면인데, 어른들이 바라보는 유토리 세대의 이미지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또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어떨까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모습, 연애도 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도전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른들의 모습까지 왠지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 MZ세대의 모습과 많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MZ세대와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유토리, 사토리 세대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는 사실 같은 연령대의 세대이고, 이 세대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붙여지는 명칭인데, 어쨌든 둘 다 1987년생에서 2004년생까지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 걔는 유도리가 없어. 그 유도리가 유토리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여유라는 뜻이죠. 일본의 교육이 원래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이런 교육에서부터 벗어나고자 1980년대부터 전인교육 정책이 시작돼요. 일본이 1960년대, 70년대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 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게 될수록 그에 따라 경쟁하는 분위기가 함께 심화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경쟁에서 지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의 분위기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들의 일탈 또한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이지매, 비행 청소년, 학교 폭력, 그리고 성적을 비관한 자살, 이런 게 점점 쌓여서 사회의 큰 문제로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1972년 일본 교직원 조합에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여유가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 5일 등교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점차적으로 교과 내용을 30%나 줄이고 전체 수업 시간도 10%나 줄이면서 절대평가를 통한 치열한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느슨한 교육이 시작되죠. 유토리 교육을 떠올릴 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주율 아시죠? 3.14, 1592로 시작돼서 무한대로 계속되는 그 소수 있잖아요. 보통 그 근사값을 아시다시피 3.14로 정하는데, 1990년대 후반 이 원주율을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3으로 간주해도 괜찮다라는 방침이 나옵니다. 이 방침이 나오니까 일본의 학원과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원주율을 3으로 가르친다면서 말이죠. 또 보통 운동회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순위를 매기잖아요. 1등한테는 막 상품도 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석차를 매기는 평가 방식에서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꼴찌를 많이 반복하게 되고, 이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지매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토리 교육에서는 5명이 함께 손을 잡고 100m를 달리는 등 조금은 황당한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을 최대한 지향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이런 유토리 교육의 방향성이라던가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에서 일본이 2000년부터 2003년, 2006년까지 전 분야에서 등수가 하락하니까 일본 사회는 이걸 큰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게 유토리 교육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2007년 다시 수업 시간을 늘리고 학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게 돼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어쨌든 유토리 교육은 경쟁이 아닌 개성을 중시하고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가치를 교육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는 기존의 선배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토리 세대가 사회에 초년생으로 진출하자 일본의 기성사회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사고와는 너무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유토리 세대를 향해서 참을성도 끈기도 없고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젊은이다운 포부도 패기도 없다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획일성을 바꾸기 위해서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해놓고 정작 일본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조직을 중요시하는 인재를 추구하고 경쟁과 생존을 강조하는 일본 사회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좀 더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버블이 붕괴된 1991년부터의 일본의 시대를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죠. 이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도쿄 지하철 옴진리교 테러 사건, 또 금융기관들의 줄도산, 예를 들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야마이치 증권의 도산, 홋카이도 척식은행 파산 등등 이런 불안정한 경제, 또 흔들리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세대가 사토리 세대거든요. 일본이 진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전 세계 경제를 씹어먹던 그 영광의 시대를 보고 자란 세대가 단카이 세대나 버블 세대라면 유토리, 사토리 세대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보고 자란 세대인 거죠. 원래 일본 하면 종신고용, 연공서열이라 해서 한번 취직하면 평생을 안정적인 고용하에서 일하는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버블이 붕괴되자 파견사원이라든지 계약사원 등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경력을 쌓더라도 이직하기도 힘들고 승진할 기회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 크게 욕심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풍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 나오는 이 말은 한국에서도 너무 잘 알려진 말이죠. 사실 큰 욕심을 부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엄한 사회로부터 나온 푸념 섞인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쾌하게만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 사회가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세대는 유토리 교육을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버블 이후 시대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MZ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MZ세대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